남남이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 네, 대한민국 비자만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요. 대한민국 비자 신청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남남이 만나러 갈 수 있어. 날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기뻤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함으로 이렇게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남이와 북녀는 만났답니다. 북한댁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북한댁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북한댁의 영상 좀 빨리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올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 육아와 글쓰기와 유튜브 편집까지 제가 같이 병행하고 있으면서 혼자 하는 거라 이게 빨리 올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집에 집안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올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저에게 흑심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자주 보고 싶은 저희 마음 아시죠? 네, 제가 저번 영상에 그 비자 발급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비자 발급받는 거 정말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권이 발급받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여권이 다 됐고 이제 남편에게서 서류 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결혼식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전혀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닌가 보다.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 끝인가 봐. 이러면서 제가 그냥 다 내려놨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뭐 최소한 남편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정도로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영사관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유를 들어보고 자기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알았지?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응? 자기가 필요하다는 소리 다 보내줬고 여권도 그렇게 힘들게 나오고 비자도 그렇게 안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여행사, 한국에서 이제 여행사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막 답답함과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남편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말을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라고는 생각했지만 최소한 내가 중국에서 남편한테 가기 전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중국에서 말고 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보내준 서류랑 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유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영사관으로 갔어요. 그 비자 신청하러 갈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기분 같이 그러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접수하시는 분께 이제 접수표를 주고 이래서 이만저만해서 왔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심사 보시는 분이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아니 왜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결혼 같다고, 위장 결혼인 것 같아서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위장 결혼인 것 같아서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위장 결혼 아니에요. 가짜 결혼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데 서류상에 가짜 결혼이라고 의심할 만한 게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응? 그 제가 그때 이제 그 제 영상에도 있지만 양딸로 입양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조선족 분이 저를 양딸로 입양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그 여권도 발급 신청을 했고 비자도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이게 호적을 뭔가 위조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난 기간도 없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서류로 들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남자하고 인터넷으로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맞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군인한테요? 장난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아니 저희 진짜 가짜 결혼이 아니고 정말 결혼이라고요. 저희 위장 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이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있어요. 뭐 다 모르겠고 이 서류만 그러면은 저희가 가짜가 아닌 진짜 결혼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렇죠. 이게 가짜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된 거니까 한번 그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다시 불러드리는 서류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요즘에 하도 위장결혼 해가지고 중국에서 위장결혼 해서 한국으로 가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사가 강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심사에 딱 그 위장결혼 조건에 걸리시는 거예요. 저희 믿을 수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었던 거죠. 무슨 만난 게 10일밖에 안 됐다고, 뭐 10일 만나서 뭐 결혼했다, 뭐 인터넷으로 그 전에 만났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도저히 이렇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인터넷으로 만났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씩씩하게 얘기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가는 그 얼굴로 씩씩하게 얘기했어요. 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말 가짜 결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억울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가짜 결혼 때문에 의심을 받아서 못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영사관에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뭔지 알아? 아니, 우리가 가짜 결혼인 줄 알고 안 된다는 거잖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이거 다시 해야 돼. 서류가 더 필요하대. 우리가 진짜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저거 증거를 보내줘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 말이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서류가 뭐가 필요한데? 뭐 우리가 2년 반 동안 2년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연애했던 거 그런 거 다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사진 그 다음에 뭐 통화 내역 이런 거 다 보내래. 아무튼 우리가 진짜 결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 다 보내래.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중국에서 같이 사진 찍은 것과 그리고 뭐 편지 정도 쓸 수밖에 없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메일 편지와 서신하고 그리고 통화 내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통화 내역을 뽑을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못 뽑더라고요. 제가 받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통화 내역, 그 내역과 그리고 메일 주소와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진짜 군인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재직 증명서 같은 거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 영사관으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남편이 쓰는 편지까지 해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편지도 쓰고 다 하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도 이제 편지를 썼죠. 저희는요,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애를 했고요. 막 이러면서 구구절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가짜 결혼을 해가지고 갈 그런 사이가 아니라 진짜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눈물 어린 그런 편지를 그냥 구구절절 막 쓴 거예요.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비자를 신청하면 한 달이면 남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달 되기도 전에 이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한 거예요. 서류를 더 보내가지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재신청을 하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비자가 2달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원래는 한 달이었는데 저는 다시 신청을 한 거래가지고 2달 만에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래 이런 말이 진짜 나올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했구나. 나 이제 대한민국을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훅 날아서 가면 되는구나. 이 생각에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자 발급을 받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여행사예요. 여행사에 가서 이제 그 티켓을 끄는 거죠. 대한민국 서울로 가는 인천으로 가는 티켓을 끄는 거예요.
와,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타보는 비행기잖아요. 얼마나 설렜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요. 막 엔돌핀이 막 돌거든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그냥 막 비행기도 제일 빠른 거로, 그래, 네, 빨리 갈 수 있는 거로 최대한 앞당겨서 가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기뻐서 설레고 막 이렇게 할 때 슬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저희 엄마와 동생들이죠.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제가 연애할 때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3개월도 안 된 상태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이랬던 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만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 가겠다는 그런 행복감에 막 빠져 있고 이랬는데 저희 엄마랑은 이제 너무 서운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짜까지 다 티켓팅을 다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나 언제 갈게라고 이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엄마랑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밤을 지내면서 엄마랑 같이 자고 싶고 동생들하고 같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정말 더 먼 곳으로 아예 가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가서 잘 살지 못 살지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지만 예, 엄마랑 동생들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집으로 가서 며칠 밤을 이제 자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자고 저 거기 동생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동생을 연애하는 기간에 데려왔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 이어서 동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네. 아휴, 진짜 그 동생의 이야기도 너무 긴장하고 재밌습니다. 네. 스릴 넘치는 우리 막내 동생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까지는 북녀였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이제 북한 댁이 되는 이야기인데, 최전방 불시착으로 네,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로 한국으로 와서 하나원이나 국정원으로 간 게 아니라 최전방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정말 낯선 대한민국 최전방에 툭 떨어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첫 정착 시작을 합니다. 최전방에서. 정말 최전방 불시착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불시착 기대해 주시고요. 북한댁의 이야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